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루먼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윤가은 감독님의 세계의 주인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우선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여운도 되게 강하게 남았고요. 올해 본 한국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제 취향에 맞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제목에도 제가 써놨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느낀 감정을 불편함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불편한데 좋은 영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화의 줄거리랑 영화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먼저 같이 분석해보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주인은 굉장히 쾌활해 보이는 여고생입니다. 친구들이랑도 되게 잘 지내고 남자친구가 여러 번 바뀔 정도로 연애에도 관심이 많죠.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 남학생인 수호라는 친구가 성범죄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의 서명운동을 학교에서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전교생 중에 유일하게 주인이만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명을 거절합니다. 그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뭐였냐면 아동성폭력의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평생 파괴된 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라는 식의 문구였죠.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주인과 수호는 몸싸움까지 하게 되고 학교폭력 징계위원회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주인이는 과거에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망가지거나 파괴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주인이의 삶에 점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의 과거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되면서 묘하게 달라진 태도를 주인이가 느끼기도 하고요. 친구들은 갑자기 주인이를 어색해하면서 멀리하기도 하고 배려라는 명목으로 굉장히 연민 그리고 딱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주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과거의 그 성폭행 트라우마와 연결지으면서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리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주인이가 너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너 사실 성폭행 피해자 아닌데 거짓말하는 거지? 라는 익명의 쪽지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주인이 그리고 주인이를 둘러싼 사람들,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주인이의 고백 또는 주인이의 그 과거가 그동안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서서히 드러내는 형식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영화의 중반부까지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영화 속에 숨겨진 연출적인 디테일들이나 그런 의미들을 같이 분석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화 후반부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이 영화에서는 사과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영화 초반에 보시면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주인이와 상담을 하는데 주인이한테 너 사과 먹을래? 하고 건넬 때 주인이가 뭔가 몸이 거부하는 듯한 그런 경기와 비슷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 괜찮아요 라고 하고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 주인이가 저 사과 안 먹어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 거절을 굉장히 완곡되게 또는 약간 장난식으로 그 상황 자체를 무마하면서 회피하는 식으로 거절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 이후에도 사과가 계속 나오는 걸 보시면서 이 사과가 뭔가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다들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감독님께서 이 과일 사과를 우리가 미안하다고 할 때 하는 그 사과로 비유해서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과를 서로 주고받고 주인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를 통해서 성폭행에 대한 사죄 혹은 용서를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그 당사자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수호라는 남학생이 주인이한테 마지막 서명을 받기 위해서 그 문구를 수정하는 척을 하고 가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서명을 받아내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서명지랑 같이 건네는 게 사과 주스거든요. 사과 주스는 사실 사과 맛 음료수일 뿐이지 진짜 사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2차 가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형식 또는 그냥 모양만 갖췄을 뿐 그 본질을 상실한 상태인 것이다 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수호가 나쁜 의도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로운 의도를 가지고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또 수호의 어린 여동생인 누리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도 과거에 성폭행 피해자일 것이다 라는 어떤 암시가 영화 내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호도 어떤 가해자의 측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긴 가해자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피해자들끼리 혹은 피해자와 연결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상처에 대해서 조명한다는 것이죠. 자, 이후에
사과가 나오는 또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인이가 성폭행 피해자인 것이 알려진 이후에 반 친구들이 모두 사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인이가 나 사과 안 먹을래 라고 하자 혹시 너 트라우마 있어? 혹시 너 과거에 이거랑 안 좋은 기억 있어? 하면서 자꾸 주인이의 과거와 그 행동을 연결 지으려고 하는 친구들의 행동이 포착되죠. 그러고서는 주인이에게 사과를 주고 너가 먹고 싶을 때 먹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의 사과를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냥 먹어버리죠. 이 장면은 그 사죄나 용서에 대한 주체성이나 권한을 정작 피해 당사자가 가지지 못하고 그 주변 인물들이나 여론이 가져가 버리는 아이러니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좀 넓게 해석을 해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용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당사자가 아닌 여론이 그 선택을 정해주려고 하고 어찌 보면 조금 강압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회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과 말고 또 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청소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특히 주인이가 청소를 자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집안에서 엄마나 동생은 딱히 청소를 하지 않지만 주인이가 항상 무언가를 계속 닦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 봉사활동 모임도 청소를 하는 봉사활동이죠. 사실 이것은 주인이가 성폭행으로 입은 그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씻어내려는 그 시도를 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청소 봉사활동을 하는 그 모임의 멤버들도 같은 성폭행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청소와 관련된 이 장면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장면은 바로 세차장 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호랑 학교에서 싸우고 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거기서 제가 성폭행 피해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 엄마의 차를 타고 같이 세차장으로, 기계식 세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인이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꽁꽁 감춰왔던 그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엄마한테 왜 그때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먼저 알아채주지 못했냐 하고 원망하고 오열하는 그 목소리가 세차장 물줄기 소리에 점점 가려지는 그 연출은 그동안 주인이가 아픔을 아예 잊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감춰왔고 눌러왔을 뿐이라는 거를 시사하죠. 또 세차장 연출이 탁월했던 점이 뭐냐면 그 세차장에 들어가면서 그 주인이와 엄마가 타고 있는 차의 겉면은 깨끗해지지만 정작 그 안에 타고 있는 주인이와 엄마는 씻겨지지 않거든요. 이는 주인이가 아무로 겉으로 괜찮은 척을 하고 멀쩡한 척을 하고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그 상처는 씻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차장 씬을 숨죽이면서 보면서 정말 속으로 엄청 감탄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제가 윤가은 감독님의 다른 작품도 좋아하지만 특히 이 작품은 이런 연출적인 디테일이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그 장면에서 특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인이의 남동생인 혜인이가 하는 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인이의 남동생 혜인이는 굉장히 장난꾸러기 같고 약간 통통 튀는, 그리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웃겨주는 걸 좋아하는 굉장히 그런 밝은 아이로 묘사가 되죠. 그 동생이 학예회에서 마술 공연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막 연습을 하면서 주인이와 엄마한테도 막 보여주는데 그게 어떤 마술이냐면 어떤 물건을 숨기는 마술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어리기도 하고 능숙하지 못하니까 그 숨긴다고 숨기는 것이 다 이렇게 옆에서 보이고 티가 나게 됩니다. 특히 이 학예회에서 마술쇼를 후반부에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 마지막 피날레로 사람들의 고민을 담은 상자를 이렇게 짠 하고 숨기는 마술을 하는데 문제는 이 상자가 뒤에서 엎어지면서 그게 숨겨지지 못하고 결국 더 와르르 하고 쏟아져서 사람들한테 다 보여지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아픔을 숨기려고 하고 또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극중에서 남동생이 누나에게 온 편지를 숨겨주는 걸로 나오죠. 누나의 가해자였던 삼촌이 그 편지를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걸 또 주인이가 이제 뭔가를 찾다가 그동안 동생이 이 편지들을 숨겨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삼촌에게 더 이상 편지 쓰지 말고 나는 당신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답장을 쓰다 말았다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 영화의 거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어찌 보면 마냥 어린아이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같아도 그 아픔들을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진 모르겠지만 동생의 이름이 이혜인인 걸 봤을 때 사실 주인이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오히려 그 어린 동생이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혜인이 말고도 다른 등장인물들도 약간 이름으로 해석할 만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우선 그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그 수호라는 남학생도 그 이름처럼 여동생인 누리가 다시는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나옵니다. 또 그 수호가 지키고자 하는 그 동생의 이름이 누리인데요. 누리도 순누리 말로 세계, 세상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수호는 단순히 동생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나 커뮤니티 또는 이 세계 자체를 그런 위험들로부터 내가 지켜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인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누리라는 아이는 약간 주인이와 분신과 같은 그런 캐릭터로 평행선상에 놓여져 있는 인물처럼 보여지는데요. 주인이가 그랬던 것처럼 이 누리라는 아이도 아동성폭력 피해자로서 암시되기도 하고, 또 영화 후반부에 가면 주인이가 이 누리라는 아이를 이렇게 꼬집으면서 이래도 안 아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인이가 누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아프고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표현도 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투영하면서 누리에게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해야 된다라고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아니 뭘 말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꼬집는 걸로 표현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의도가 좋다고 한들 어쨌든 그 어린아이한테 약간 멍이 들 정도로 그런 상처를 입히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이 윤가은 감독님이 이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과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영화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닌 피해자들끼리 혹은 피해자와 그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영화 안에서는 정말 다양한 모습의 피해자들은 나오지만 가해자는 단 한 번도 그 모습을 비추지 않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관객의 모든 관심, 관객의 모든 초점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이야기에 맞추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주체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뉴스를 접하다 보면 대중들은 역설적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가해자를 비난하거나 그를 응징하는 어떤 소식들에만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화는 주인이란 인물의 내면 세계를 비롯해서 또 주인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또 누리처럼 주인이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 그 세계를 비추고자 하는 의미로 세계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이 주제의식은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이가 쪽지를 읽을 때 다양한 목소리로 나오는 그 내레이션으로서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왜 불편했냐, 불편함이라고 하면 뭔가 이 영화가 좀 불쾌감을 주나? 아니면 이 영화가 너무 뭐 어렵거나 너무 얘기를 꼬아서 하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불편함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불편함인데요. 바로 솔직함, 투명함에서 나오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한 게 왜 불편한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생각보다 진솔함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솔직한 피드백보다는 적당한 칭찬을 하기 마련이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커플의 어떤 애정 행각을 갑자기 목격하게 됐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마침 또 이 영화가 두 청소년이 아주 격렬하게 키스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첫 장면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이 감독님은 우리가 불편해할 만한 것 또는 시선을 돌릴 만한 것들을 계속 직시하게 만들려고 이 영화를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영화의 메인 소재는 친족 간 성폭행입니다. 이 키워드를 듣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머릿속에서 필터를 작동을 시킵니다. 1차적으로는 굉장히 남사스럽고 혹은 피하고 싶은 주제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게 되고요. 2차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연민을 벌써부터 전제를 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가은 감독님이 이 성폭행 피해자, 특히나 이 친족 간 성폭행 피해자들을 이 두 가지 필터, 회피와 연민의 필터를 배제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관찰자처럼 이 사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하셨다고 느꼈습니다.
피해자를 단순하고 전형적인 피해자의 그 프레임, 항상 억울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약자의 존재가 아닌 자신에게도 상처가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양면성과 모순을 갖추고 있는 그저 보통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그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를 모두가 씩씩하게 극복해낸다, 화이팅,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로서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 그 상처를 안고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헤쳐나가고 있는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굉장한 디테일과 사실성을 갖췄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지금까지 윤가은 감독님의 세계의 주인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송구스럽지만 거의 6개월 만에 리뷰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말도 없이 사라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뭘 하고 있었냐면 개인적으로 영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뭐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벌써 2025년이 한 6주 정도밖에 안 남기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채널 죽지 않고 계속 생명을 유지해 나갈 테니까요. 계속 영상 기대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하는 트루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